I love Korea. 김치 삼겹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한국. 한국 사람이면 숙박비가 무료. 어떤 제품이든 무조건 할인. 베트남을 방문 중인 한국 관광객들 사이에 놀라운 경험담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곳은 지금 한국을 향한 사랑의 외침이 가득하고 한국 사람만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어디를 가든 한국 사람이라는 말 한마디에 포옹을 해주고 하이퍼이브를 한다고 한다. 1975년 베트남이 통일된 이후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열광한 적은 없었고, 이렇게 국민들이 하나가 된 것 또한 처음이라고 한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의 히딩크라는 의미로 쌀딩크, 박항서 매직기라 불리며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오랜 시간 베트남에서 살아온 교민들은 이렇게 변화된 분위기가 놀랍다고 했다. 과거 한국이 월남전에 참전해 베트남과 싸웠던 아픈 역사 때문에 한국 사람을 다소 냉담하게 바라봐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달라진 분위기를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항서 감독이 만들어낸 베트남 축구의 새 역사는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를 더 발전시킬 한 걸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선 스즈키컵이라는 게 굉장히 낯선 경기인데 정식 명칭은 아세안 축구연맹컵, 즉 동남아시아컵 대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북한 등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컵 대회와 동일한 형태인 거죠. 또한 베트남 역사를 보아도 우리나라와 참 유사합니다. 일생의 왼수가 중국인 것도 같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군 할아버지가 BC 2333년 나라를 세우신 반만년 유구한 역사라고 자랑하지만 베트남 사람 앞에서 자랑하면 안 돼요. 베트남의 시조, 붕부엉이 발랑, 문당, 이란 나라를 연 때는 무려 BC 2919년이라는 신화가 존재하거든요. 우리보다 580여 년 앞섭니다. 뭐 둘 다 아직 명확히 실증된 역사는 아니긴 합니다만 청동기와 철기 유적이 발굴되어 최소한 BC 7세기에는 베트남의 국가가 존재했다고 여겨진다네요. 하지만 이후 중국 한무제가 침략해 BC 111년 멸망한 뒤 한국군을 설치해 천여 년 가까이 중국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 역시 BC 108년 고조선이 한나라에 의해 멸망당해 한사군이 설치되었으니 3년 차이였군요. 풀풀 날리는 인디카종 쌀을 안남미 라고 부르는데 바로 당나라 시절 이 지역에 안남도호부를 설치해 동남아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되면서 오랜 기간 안남이라 불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역시 고구려가 멸망당한 뒤 당나라가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한 적이 있지요. 하지만 중국의 지배를 벗어나고자 봉기하여 2년간 여왕에 등극한 베트남판 잔다르크 등 자매의 반란, 에드 39 등 무수한 항쟁 끝에 938년 드디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고 여러 왕국이 명멸하면서 지속적으로 북쪽으로는 중국의 침략을 막고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하노이, 하롱베이로 대표되는 북부 베트남이 원래 베트남 민족이 국가를 연 지역이고,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등 주변 동남아 국가와 치열한 경쟁 속에 해안가를 따라 남하해 다낭 등 잠파족이 살던 중부 지역을 쟁취한 데 이어 호치민, 예전 사이공으로 대표되는 남부 지방은 캄보디아로부터 빼앗지요. 하지만 여전히 이 영토 중 일부가 지금도 중국 땅이라서 고토 회복을 희망하는데 베트남판 환바의 경우 양자강 이남이 모두 다 자기네 일 영토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네요. 그중 특이한 점은 1009년부터 1225년까지 존재한 리 왕조가 멸망할 당시 학살을 피하기 위해 왕족 일부가 고려까지 찾아와 망명하게 되니 화산 이씨와 정선 이씨의 시조가 되었단 겁니다. 이들 후손은 1996년에 베트남으로 공식 귀향하게 되어 당시 현지에선 대단한 뉴스가 되었지요. 또한 베트남은 전 유라시아를 휩쓸던 몽골 군대를 물리친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사책에서 원나라의 압박에 의해 고려 수군까지 동원한 두 차례 일본 정벌이 실패했던 것을 배웠을 텐데요. 당시 몽골은 두 차례 원정이 폭풍으로 실패했음에도 세 차 일본 원정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월남에게 몽골군이 패배하자 빡친 쿠빌라이 칸이 월남부터 정복한 몽골 물결표 사인이라고 다그쳐 중단되었다지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신라의 나당전쟁 승리도 사실은 당나라가 고구려가 사라진 뒤 신라를 배신하고 한반도 전체를 집어삼키려고 정예군을 한반도에 집중하자 토번, 티벳 군이 그 공백을 노려 당나라 수도 장안을 기마부대로 급습하는 바람에 동시에 두 개의 전선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당 황제가 긴급히 한반도 전쟁을 멈추고 토번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한 게 원인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당시 토번 기마부대를 막아선 선봉장이 백제에서 투항한 극지상지였기에 이 공로를 높이 쌓아 백제의 자치주를 요동반도에 마련해 신라의 북상을 견제하지만 힘의 공백지대에서 일어난 발해가 백제의 자치주를 멸망시키고 말지요. 그래서 삼국사기의 백제는 신라와 발해에 의해 각각 멸망했다라고 기술된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를 제대로 알려면 글로벌 차원에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후 명나라가 들어선 뒤에도 몽골군도 물리쳤다는 자신감으로 맞짱을 뜨다가 1607년 명 20만 대군에게 수도가 함락되고 베트남 황제와 아들이 북경까지 끌려가 목이 잘리면서 명나라의 지배를 잠시 받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한 게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니었다고 보여지네요. 이후 게릴라 전술로 명군이 철수한 뒤 여러 왕조가 명멸하면서 사대 정책을 통해 침략을 막게 되고 청나라로부터 새로이 월남이라는 국호를 받게 되니 베트남이란 이름이 비로소 정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청나라 군대가 여전히 주둔하는 등 내정의 간섭을 벗어나려고 프랑스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1787년 루이 16세와 베르사유 협약을 맺어 프랑스군을 끌어들인 게
오히려 화근이 되어 결국 1885년 벌어진 청불전쟁에서 프랑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1887년 베트남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한 지방 식민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것도 역시 참 우리나라랑 닮았지요. 1905년 을사늑약 체결 후 일본의 보호국 신세가 된 대한제국의 상황을 비판하고 민족적 자각을 이끌어내고자 1906년 현채 선생이 번역하여 발간한 월남망국사 란 책은 당시 지식인들에겐 필독서가 된 바 있다고 교과서에 나오는데 이 같은 역사적 동질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베트남인들은 두 차대전 기간에 일본군에 협력해 프랑스를 몰아내려 하지만 일본군은 더 가혹하기 이를 데 없어 쌀을 모조리 공출해 가는 바람에 무려 2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하네요. 20년간의 베트남 전쟁 중 사망자 수와 맞먹습니다. 게다가 두 차 대전이 끝난 뒤 다시 프랑스군이 식민지배를 하려 들자 이에 대항해 북부가 해방구가 되어 싸우다가 프랑스 철군 후 다시금 미국과의 전쟁이 1975년까지 20년간 이어져 결국 호치민이 이끈 공산주의 북베트남, 월맹, 베트남민주공화국, 이 게릴라 전술을 전개한 베트콩을 지원해 자본주의 남베트남, 베트남공화국을 함락시킴으로써 통일을 하게 되고 연쇄적으로 캄보디아와 라오스도 내전을 거쳐 적화됩니다. 당시 우리나라 국군도 파병하여 용감히 싸웠지만 무기력한 남베트남의 패퇴로 철수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 무력 통일 과정에서 수많은 남베트남인이 학살당하고 100여만 명이 보트피플이 되어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던 것은 잊혀지고 있네요. 이후 1989년 베트남 정부는 국가 발전을 위해 개방화의 길을 걸으며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 성공한 국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북한은 베트남식 개방을 하겠다고 베트남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니 참 묘한 인연입니다. 그동안 베트남은 이 같은 현대사의 질곡으로 인해 북부와 남부 간 지역 감정이 매우 안 좋았는데 축구로 인해 급속히 애국심이 올라갔다고 하네요. 그런데 또 하나 잘 모르시는 게 요새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됐다고 해서 우리보다 못 사는 국가 출신을 업신여기는 풍조가 노골적인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배우는 세계사 책에 동남아나 아프리카 등 후진국 역사가 1도 안 나오다 보니 이들 국가들을 우습게 여기는데 웬만한 동남아 국가는 5천여 년 동안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쌀 산모작이 가능해 식량이 많아 인구도 많았고 태국이나 버마의 경우 나름 우수한 문명을 이루어내었습니다. 태국과 버마 간 전쟁도 엄청 버라이어티 하더군요. 실제로 우리가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보다 국민소득이 앞서기 시작한 게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입니다. 단군 할배 이래로 지금처럼 우리가 국제적으로 우대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원동력은 산업화를 통해 부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한 수많은 경제인과 과학자 등 우리 윗세대 분들의 노고 덕에 이룬 경제 성장 덕분이지요. 예전 우리가 못 살던 시절, 서부에선 중국, 일본은 나라도 어디 한국이란 나라에 관심이나 가졌습니까?
한류 열풍도 그 이면에는 경제부국이 된 대한민국에 대한 호기심과 부러움이 배경이 되었지요. 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보면 이 같은 성과가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져 안타깝습니다. 괜히 베트남 축구 보다가 쓴 글이 길어졌네요. 박항서 감독님이 이루신 이번 축구 경기 결과가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교류에 큰 보탬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이만 긴 글 마칠까 합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은 박항서 감독을 향한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고, 베트남 민족의 지도자라 불리는 호치민의 사진 바로 아래에 박 감독의 사진이 걸릴 정도로 그는 국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동영상이 맘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